프로그램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껏 만든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법이거든요. 불법 복제인데 모든 프로그램 종류에 상관없이 특히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음악 프로그램을 이제 멜론이다 어디서 이렇게 파잖아요. 유튜브다 그걸 팔면은 거기 하나하나의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일단 틀어준 숫자 노래방 같은 데라든지 유튜브에 틀어준 숫자를 자동으로 기록해줘요. 서로 간에 연동을 한다는 거죠. 본사 컴퓨터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또 팔 때는 그렇죠. 거기다가 번호가 고유 번호가 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요. 멜론 단독이라든지 파는 사람 단독으로 다운로드 시킬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간단하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허락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인적사항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멜론을 통해서 몇 번째 고객님이었는지 이것을 파악하면 신상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가져가서 만약에 그 해제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복사해가지고 판다 그러면 보통 스마트폰에서 다 하거나 데스크탑에서 하는데요. 그때 자동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려줍니다. 알려가지고 그것이 안 틀어지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 또는 그것을 프로그램을 구조적인 그렇죠 자기가 사용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구조적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할 때 그때 본사에 이것이 자동으로 연락이 되는 거죠. 검사 컴퓨터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이를 거기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그 프로그램을 작은 프로그램 넣어서 위치를 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인터넷에 있어서 인터넷 감시망에 있어서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서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작은 프로그램 하나 넣어가지고 복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해킹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제가 데스크탑에다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그랬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컴퓨터에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이걸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화번호 또는 고유번호겠죠. 그를 따라서 그것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서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 이상의 그 사용자 이상의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빨간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어떤 사용자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아직 그 데스크탑에 전화번호처럼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 서버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고유번호를 다 보여주고 자기 서버니까 상관없죠. 그 보유를 주고 그 사용자가 해킹을 시도한다든지 본사 컴퓨터를 건드렸을 때 이것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자동 차단시켜 버리는 통신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복제 방지 기술이나 이런 보안 기술에 대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회사에 드나들 때 얼굴 인식을 하면 가장 올바른 것 같은데요. 얼굴 인식을 하고 나서 그날의 암고 이렇게 열려라 참깨 언어 방식,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문 비디오나 이런데 또는 어떤 금고 같은 얼굴 인식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는 식으로 해서 얼굴 인식이 없으면 비밀번호도 안 되고 이 키도 안 되는 키 갖고 사실 이렇게 비밀번호 몰라도 이거 있거든요. 저도 있는데 키를 가지고 그냥 다 열 수가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그런 바로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문 방식에도 지문으로 저도 금고를 열거든요. 그런데 키를 있으면 다 여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키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굴 인식이 없으면 키도 안 되고 물론 마스터키라는 건 있어요. 자기네들 회사 만들 때부터 프리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마스터키라는 것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백도 이런 거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자기 얼굴 인식이 없으면 키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일체 근거 못 건드리게 한다는 거죠. 키도 안 되고 번호도 안 되는, 지문도 안 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 이제 전원이 떨어져 있을 텐데요. 전원이 떨어져 갖고 외부 전원이 공급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110이나 210 또는 배터리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자동으로 그게 건전지로 이렇게 공급이 되긴 한데 그것도 약간 고장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현관문 비디오나 또는 디지털 키 번호 누르는 거는데 얼굴 인식 기능을 같이 하시면 제가 카메라가 달린 구조가 되겠죠.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는 번호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회사 나갈 때 내가 키로서 딱 잠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번호를 알아도 못 들어오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회사 나갔을 때는 이렇게 어떤 내 방 안에 들어가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번호하고 키를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열쇠를 할 때 자물쇠 이렇게 그 키를 가지고 열잖아요. 그럼 그걸 두 개로 하는 거죠. 한 개, 두 개. 그래서 두 개로 하는데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로 하시면 편하죠. 두 개를 따로 하는 경우와 붙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열쇠 방식으로 열더라도 열쇠를 두 개로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두 개로 하는 열쇠 또는 세 개도 괜찮겠죠. 이런 형태의 열쇠를 만드시면 재기술입니다. 모든 열쇠와 자물쇠에 캐릭터를 부여를 한다 그랬죠. 캐릭터를 부여를 해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플러그에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시면 재기술입니다. 이런 콘센트도 캐릭터 모양 만들면 동물 모양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다양한 캐릭터 모양이 있을 텐데요. 이거 되게 대박 히트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쓰시면 재기술입니다. 모든 자물쇠와 이렇게 열쇠 이런 부분들에게도 캐릭터를 준다는 거죠.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 저는요. 어디로 갔나? 그리고 캐릭터 모양의 경보기 만드시면 재기술입니다. 캐릭터 모양의 경보기. 캐릭터 모양의 이런 홈 CCTV를 만드시면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아이디어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열쇠가 어디로 갔나? 열쇠 자물쇠가. 그러면 일단 열쇠 자물쇠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열쇠도 캐릭터 모양을 만들고 열쇠도 자물쇠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캐릭터 모양으로 이런 걸 만들면 되게 이쁘지 않나요? 동물 모양으로 딱 만들고 색깔도 넣어주는 거예요. 되게 대박 히트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콘센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전 세계 다 규격화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금속을 추가해서 두텁게 만들면 그 자체가 배터리가 되어서 이것을 축적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보다 약간 금속을 추가시켜서 두텁게 하는 일체 행위. 이것도 약간 구리줄을 그어주는 방식이네요. 전체를 두껍게 하는. 전체를 두꺼운 원가가 좀 들어가지고 구리가 비싸서 그래서 오돌도돌하게 하거나 링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두텁게 만든 일체 행위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텁게 해야 되는. 전기 없는 살림에서 전기를 나눠 쓰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난다고 과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하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달전화를 해놨더니 여기서 하시는 일은 모르겠는데 방송관에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이 부분 여기다 다는 건데요. 기술도 모르고 하시면 여기다가 누전 차단기를 다는 거. 그리고 배전기 뭐하러 답니까? 배전기는 쓸데없이 아무런 기능도 없고 불만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왜 그럴까? 입력 출력 가사야 돼. 두 개를 신기해서 사봤어요. 사봤는데 꽂았더니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냄새 맡을 때 여기인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갖다 뽑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뜯어봤는데 듣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망치를 깼거든요. 깨가지고 안에를 봤더니 이걸 그대로 놓으셨더라고. 이게요, 왜 불이 나냐면 여기는 전기선 아니 구리선이 두텁고 이게 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정체가 이쪽으로 잘 안 갔을 거로. 전기를 이제 꽂았으면은 여기가 전기가 쓰긴 쓰이는데 열이 여기 정체돼요. 왜냐면 전기를 꽂았으면 전기 그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안 꽂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꽂았었을 때가. 여기서 이 부분을 문제. 여기다 다시 해야 돼. 여기다 한 도매가를 3,000원 받아갖고 여기다 한 6,000원만 업시키면 될 텐데 비싸게도 오지랖하게 비싼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십니까? 건전지인데 이런 것을 탄소봉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봉을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말고 탄소봉을 전기 축적 구조 배터리로 그러니까 이런 금속 배터리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 여러 개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배터리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1차 전지 납축 전지라든지 자동차 1차 전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1차 전지 2차 전지 모든 것 그러니까 자동차 현재 쓰는 연료 전지에도 흑연제로만으로도 이것이 전기 축적 구조가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납축 전지도 포함 모든 전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흑연 소재를 대중소 그러니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집어넣어주면 더 유력이 세집니다. 연구 자석도 그렇게 만드시는데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위력이 세져요. 파워가 세진다. 분말 연구자, 모터 연구자석은 모터뿐만 아니라 뭐 여기 스피커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연구자석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갑니다. 이 기술은 다른 데도 전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고무판이다. 또는 철판, 금속판이다. 이런 것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여러 겹 들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줄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같은 고무판이다고 하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거로 동그랗게 대중소라고 합시다.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주고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나노 구조도 괜찮아요. 딱 덮으면 탄성이 생깁니다.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만드는데 이것은 금속이나 어떤 금속이나 합성솜 실 또는 카본 소재에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 같은데 탄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플라스틱 판에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서로 다른 종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무판에다가 기타 이렇게 뭐 어떤 다른 종류의 금속 그 알갱이를 넣어준다든지 금속 뼈대를 가로세로 넣어준다든지 그럼 되죠. 네, 그것도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금속 뼈대 내줘도 되나요? 그럼 되죠. 그래서 그러면 금속 뼈대를 기존에 그 만들 때 철판 같은 거는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금속 뼈대를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소재를 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알루미늄에다가 안에다가 스텐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칼 제조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가가 비싸면 칼 제조할 때도 안에는 그 동그란 알갱이라든지 넣어가지고 탄성을 부여하는 뭐 알갱이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아라미드 섬유에다가 꽈가지고 금속을 꽈서 넣어가지고 방탄소재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빨랫줄 같은 거 만들 때도 빨랫줄이나 이렇게 만들 때도 금속이 들어가는 게 금속 뼈대를 꽈가지고 그 위에다가 빨랫줄을 섬유를 감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합성섬유 이런 실에다가
알갱이, 뭐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의 알갱이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뒤에 그 액상을 덮어갖고 합성섬유 실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실구조, 청구조에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이것은 고무판에도 금속판, 플라스판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쇄 잉크나 또는 그림 물감 이런데 페인트 이런 데다가 유리석연 코팅 세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저도 그림 물감에 있다가 100%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색깔이 틀려요. 반짝반짝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오일과 윤활제, 노르페인트를 KCC에 됐든 어디든 단맛 페인트가 됐든 하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엔진오일, 윤활제, 불스온샷, SK죠. 이것을 할 때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저는 우수합니다. 오일스테인 아니면 방청제 이런데 모든 형태의 윤활제 이걸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하지 마시라는 것을 모든 뭐 이런 구리 또는 뭐 철사, 철근, 모든 알루미늄 상관없이 동판 이런 건데도 유리석연 모든 금속 구조에 상관없이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고무, 그다음 플라스틱 아니면 자동차용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게 프라이크에다 뭐 이런데 그다음에 자전거용 타이어 이런 것들에게도 들어가고 산업용 벨트 이렇게 뭐 타이밍 벨트 같은 모든 산업용 벨트 있잖아요. 금속 구조는 다 들어가요. 자동차 부품, 배 부품, 항공 우주 부품 모든 산업용 부품에 이 기술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특히 목 같은 데 들어가는데요. 못 보시면 녹슬잖아요. 이거를다가 못을 이렇게 넣어서 제조하면 철사 같은데 잘 녹슬지 않고요. 철사나 이런 목 같은데 페인트 자체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줘서 페인트 코팅을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잘 녹이지 않으래요. 가스관 가스탱크에도 어떤 자동차 철판에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기다가 페인트 코팅을 해주되 이 페인트에다가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겹으로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다른 코팅제도 섞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자동차가 새 것 같고 끝까지 제가 이걸 자동차 할 때 써봤습니다. 끝까지 깨끗했습니다. 수시로 닦아줬더니 이 기술은 현대, 기아차, 토요타, GM, 볼보, 폭스바겐 어떤 데서도 하지만 중국 자동차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비행체 금속, 비행체를 만드는 철판 같은 거 금속에도 그럼요. 그것도 배도 가능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흑연 소재 하나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 배터리가 거기 있는데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 여기 또 똑같은 거 모양을 만들어 지금 동일한 양의 전기가 흘러나온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약간 틀린 것을 만들어서 틀린 구조를 만들어 이쪽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령 여기를 두 개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두 개를 이렇게 여기 두 개고 이게 똑같은 이 모양을 전기선은 각각 동일한 두께의 전기선을 연결해서 걸어주면 한쪽은 하나만 연결하고 이게 두 개로 연결하면 두 개 쪽으로 전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1차 전지나 납축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류의 방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이게는 두 선을 연결하고 한 선만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기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동일한 양의 꼭지가 하나가 이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만 연결하고 여기도 하나만 연결하는데 하나는 업부시키고 이쪽 방향으로만 하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하나짜리도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정회전 역현을 만들 때 이 기술 쓰시면 되고 PM 반도체나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자동차에 정회전 역회전 환풍기 같은데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서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환풍기를 쌍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쌍으로 만들어진 환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공기 필터를 두거나 간단한 부직포 필터는 금속만 필터를 둬서 먼지만 떨어버리면 공기가 정화되게 할 수 있거나 겨울에 춥지 않도록 뚜껑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데도 모터를 2개나 3개 달아 빨리 이렇게 공기를 빼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것도 제 기술이. 강속도를 환풍기도 이것도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 물에다가 금속판, 구리판이나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하면 그 자체가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소재도 괜찮아요. 물에 풀어지죠 대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 같은 것도 아연판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소봉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수백 겹도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나 알갱이를 입자를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폭약 같은데 폭약이나 장약에도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수소, 산소 분말을 넣어주거나 여기다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주시면 단독이나 2개 섞어서 또는 3개 섞어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포탄 구조에 총알이나 포탄 구조 이 앞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면 되게 좋은데 앞을 좀 무겁게 만들어서 그래야지 속도가 납니다. 이렇게 포탄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옆면을 홈을 좀 파가지고 바람 이걸 타고 뒤로 추진하는 구조나 볼록줄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 약간 뒤편에 이것을 약간 두텁게 전체를 두텁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쪽만 두텁게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 두레텍이라는 회사가 쓰는 것 같은데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금속 뭐 콘덴서가 금속 콘덴서는 없는데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이 판이다 그러면 저렴 구조를 가지고 수십 겹, 수백 겹에서 MLCC 기술에 들어가거나 금속 배터리로 들어가거나 콘덴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이거를 모터의 정류자를 철심에다가 구리를 감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 전도도가 돼서 이게 쇼트가 난다고 구리판에다 구리의 바에다가 코일을 감아야 된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고자석 만들 때부터 가루나 입자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폭약이나 장약에도 동일하다.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만드실 때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폭약의 유력이 틀립니다. 같은 원료에 비해서. 이거는 뭐 고무판, 플라스틱판, 금속판에도 동일한 제조가 가능, 동일하게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뭐 다른 데도. 그리고 여기 이런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은 이런 식으로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 개념, 금속 배터리와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에다가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을 넣거나 구리바, 알루미늄바 아니면 알갱이를 대중소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대중소 넣어주시면 그 자체가 배터리가 됩니다. 물 플러스 금속, 물에 전기 흘러서 감전사고가 일어나죠. 금속에도 전기 흘러서 감전사고. 그럼 둘을 결합하면 더 좋다 이거죠. 여기다 나는 산화철 코팅을 좀 했으니까 너하고 틀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 자체가 개념이 적혀있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산화철 코팅을 좀 해가지고 좀 더 추가로 전기를 업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제조합니다. 페더리가 이렇게 길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금속 개념이니까 모양이 어떻든 다 이렇게 금속 배터리라는 개념 자체,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에 모터 직전에서는 약간 다른 선보다 차별해서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두꺼운 놈을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피복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파수 방식으로 공부하셔도 이건 전기선으로 쓸 수 있거나 통신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선. 구리선의 굵기가 틀리면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주파수 방식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한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얘들은 직류로 저는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 동일한 두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럼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 이렇게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동일한 두께도 두 개로 돼 있다. 그것도 왔다 갔다. 세 개로 돼 있어도 왔다 갔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피복 없이 10개짜리. 그걸로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보낼 수 있나요? 그럼 자동차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 그렇게 틀리게 전기선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을 하나짜리도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전기선에 이렇게 이 콘센트도 보면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없어요. 이게 만드시면 감전돼요. 여기도 감전됩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하나짜리 전기선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기선과 통신선 이런 어떤 광섬유선 이런 데다 유리석영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입니다. 광섬유선을 석영실로 만들거나 또는 석영실 대신 또는 광섬 합성섬유 비투가 90%짜리로 광섬유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제기술. 거기다가 이제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 내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서 그걸 빛을 안쪽으로 가두는 구조를 쓰고요. 그것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전지나 모든 배터리, 납축전지와 모든 연료전지와 전전지에다가 이 절연 코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파워뱅크나 이런 데다가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절연 구조, 반도체 같은 데도 이런 절연 구조를 좀 가져주면 거기서 마더보드다, 마더보드, 뭐 그래픽 보드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미세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런 모작동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모든 기판에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종류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데도 해가지고 열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를 갖거나 반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는 저기 멋대로 하시던데, 멋대로 쓰시던데. 랜드 플래시나 이렇게 HBM에서 이렇게 해서 이 밴드체가 있잖아요. 적층을 할 때. 그럼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내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러 개 코팅 구조를 가지고나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사실상 피복을 좀 갖춰줘가지고 다른 저런 구조도 하셔도 제 기술. 그런 거 열이 축적되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제작가 나면 옆으로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고요. 이 관통 기술을 수직 관통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네, 무단으로 위에서 물이 상류에서 하루를 내려오면 물통 구조, 콘크리트 물통 이런 것들 파이프를 통해서 압력을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3D 반도체에 쓸 수 있다. 랜드 플래시, HBM 이런 등등이죠. 중국 반도체 업체나 삼성, 그다음에 이렇게 SK, 마이크론, 도시바, TSMC, 엔비디아라든지 어디선 인텔이든 쓰시면 제 기술이 이거 무단으로 쓰시고 계세요. 여기다 통신선 넣어준다. 실리콘 웨이퍼, 그 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석영 코팅 내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홈을 파서 제작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나노 구조의 홈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홈을 파서 제작하는 기술을 해가지고 거기다 수직 관통 터널, 수평 터널, 수직 터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3층,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표면에만 약간 홈을 파가지고 표면에만 홈을 파서 거기다 전기선, 통기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사실상 전기선의 피복을 좀 갖춰주, 피복 형태를 갖춰주거나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하면은 열이 옆으로 전열이 전달되지 않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근데 그것도 제 기술이다. 이건 무단으로 쓰지 마시라고. 삼성 반도체에 삼성전자의 협력사 코닝도 쓰지 마시고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유리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결합할 때 안에가 이렇게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인 경우 YTN에 제 걸 보도하시던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도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신 후로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YTN에서 물론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범죄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그랬다면 여기 민형사 부분과 퇴직하고 나서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네. 저는 소송 절대 안 그래요. 이거 팔았을 때 거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지적만 해놓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유리창. 보석상 털리니까 유리창 덧대자 그러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잘 깨지지 않게 유리창을 만들어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창 프라시장 유리창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야사랑 유리막 눌러서 여러 개 코팅 구조도 줄 수 있어요. 프라시장이 겉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크릴 제품들이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 좀 투명도로 좋게 그거를 갖다 살짝 코팅 구조로 조금 얇은 판을 입혀주거나 이따 다른 유연한 소재로 결합을 시켜서 다른 합성섬유 계통으로 결합시켜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 아크릴하고 섞어가지고 기타 다른 제품과 섞어가지고 투명도를 개선한 이런 아크릴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투명도 그 강도를 좀 준다는 거죠. 카본 소재 같은 데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합성섬유 비트가 합성섬유 나일론 선을 안에다가 가로나 입자 구조 또는 가로 세로로 뼈대를 구조를 넣어주거나 카본 소재에도 금속 뼈대를 주거나 다른 형태의 소재가 뼈대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들어가거나 가로 세로 안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뼈대 들어가지고 알갱이 형태로 들어가면 탄성을 부여하거나 뭐 다른 경고하거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 소재가 다른 걸 넣는다는 거죠. 합성섬유 실에도 이걸 가지고 고무판, 그다음에 금속판, 플라스틱판에도 이렇게 동일한 제조 기술을 사용합니다. 카본 소재나 이런데 유리석연 코팅 야사람 유리만 걸러서 제조하고요. 그래서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카본 소재에도 모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인조피혁, 가죽피혁 이런 데 혁띠 같은 거 이렇게 모든 가방, 팬드백 같은 이런 데도 접합 구조를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과 유리창은 서로 틀리지 않으면 여기다 홈을 파서 접합시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여기다가 플라스틱장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얇게 여러 겹으로 가면 비투가 이래 좋아지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에다가 유리석연 같은 야사람 유리막 걸러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하셔도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반도체 기술에서 여기다가 일반 구리 회로가 있잖아요. 반도체. 그러면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된다는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걸 그렇게 하시면 저 기술. 전기선, 통신선에도 이 기술을 할 수 있고요. 광선매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중앙에 축적돼서 간다는 거죠. 전기가 축적돼서 간다. 신호가 이 기술, 코너 기술에서도 신호가 소실되는 게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부딪혀가지고 각도가 꺾어지니까 손실이 된다는 거.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약간 코너고 약간 부드럽게 코너링을 좀 주시면 그것도 해결되는 일입니다. 약간 코너링 기술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직각으로 돼 있으니까 코너식으로 스르며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져주면 이런 식으로 언오프 구조를 가져주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으로만 전기선을 이렇게 하시면 한쪽으로만 전기선을 놓고 전기를 넣으면은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장 구조를 가져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가로 세로를 있고 높이로 해가지고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수백 쪽에가 들어가서 메모리 줄소를 할당해 주고요. 저장 양치로 만드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양치로 만들고 1셀과 1셀을 결합하면 메모리 진법세 무엇이고 또는 숫자에 무엇이며 문자 A, B, C, D라든지 기타 문자에 기타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장 구조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다이오드인데 작은 놈으로부터 큰 놈,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부피가 큰 것으로 이렇게 전기나 이렇게 열과 냉기가 흐릅니다. 얇은 두께,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걸로 다이오드를 만드는데요. 기타 이런 금속을 만드셔가지고 냉장고나 에어컨, 히터기 뭐 이런 데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압력밥솥 같은데 이렇게 모든 주방 냄비 같은 거 얇은 놈이 밑에, 중간, 두꺼운 이렇게 들어가요. 4개, 5개로 5개 들어가요. 그러면 코펠 같은데 열이 전달돼 빨리 끓어요. 거기다 홈을 좀 파줘가지고 오목골처럼. 그렇게 하면 좀 더 주방 냄비 같은 것도 좀 파워가 세지죠. 그래서 열이 전달이 열 대비 효율이 좋다는 거죠.
보일러 같은 데도 이런 데 보일러도 물 데우는데 이것도 쓸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주전자도 할 수 있고 주방 또 홈을 파주는 기술 안에다가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후라이팬 같은 데는 아예 노출시켜서 홈을 좀 파서 여기다 달라붙지 않는 후라이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방 냄비 같은 거 이렇게 유리 뚜껑이나 금속 뚜껑을 2중 3중 냄비로 코펠 같은 데 아이스박스나 보온병 텀블러에도 보온병 보온 도시락 이런 데도 하고 2중 3중 냄비의 기술은 다른 데서도 뚜껑 예, 그걸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 보온병 이렇게 주방 냄비다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코펠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물을 넣어가지고 물만을 끓게 해서 물에 수비드 방식으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타지 않게 뭐라 하거나 내가 그릇을 태우지 않는 이런 코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는 아이스박스 같은 보온병 텀블러도 그렇게 해가지고 보온병 같은데 보온 도시락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전기나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가열을 해가지고 안에를 눌지 않게 하고 열만을 전달해서 따뜻하게 데우는 이런 보온 도시락 보온병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박스 안에 아이스박스에 물 넣는 계곡물 같은 거 넣어서 차갑게 해서 아이스볼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 금속판을 더하거나 금속판에다 오목콘홈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나 보온병 텀블러 이런 데다가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요. 예, 가령 뭐 스티로폼으로 만든 아이스박스다 그러면 스티로폼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주거나 스티로폼 사이에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비닐을 넣어줘서 아이스박스로 만들기도 하고 스티로폼 자체에도 두꺼운 놈을 여러 겹 얇은 것을 붙여서 만들 때 훨씬 더 단열이 잘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열 벽지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닐을 넣어주는데 구정 알루미늄인데 단열재를 넣는 이렇게 스티로폼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단열재하고 결합한 석고보드, 단열재하고 결합한 합판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형태의 다이오드인데 이게 다 그 전기를 금속이에요. 전기가 자체적으로 축적될 수 있고 언오프 구조가 가지면 트랜지스터 전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컷배시다 한쪽으로 전기 흐르게 하므로 다이오드가 됩니다. 이것과 이런 것과 결합할 수도 있고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뭐 어떤 기판 구조에서나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건전지일 수도 있고요. 건전지가 하나, 둘, 셋, 6개짜리다. 아니면 이거를 전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전기만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연료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현재 있는 2차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리튬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한 개에서 갖다 쓸게 두 개에서 갖다 세 개에서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 변속기 없는 기술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건전지기도 낼 수도 있고 배터리도 낼 수 있고 콘덴서 지금 현재 있는 콘덴서 금속 콘덴서 파워뱅크 이거 다 됩니다. 이 납축전지도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들어갔다 하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판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명령 구조 자체에서 이런 전기를 틀리게 넣어주는 기술을 앞으로 이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데 또 들어가고요. 자동차 연료전지를 6개로 분할하고 8개로 분할해서 전기량을 각각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거를 10개짜리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전기선을 이렇게 언오프 구조로 해서 한 개만 갖다 쓰는 이제 2개 쓰면 3개만 갖다 쓰는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건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도 되고 납축전지,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다 돼요. 그러면 이거를 콘덴서도 되나요? 그럼 당연히 콘덴서도 되죠. 콘덴서도과 같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00개짜리도 동일한 거예요. 100개짜리도 동일해요. 이런 걸 가지고 가정용 파워뱅크에서도 안에가 이렇게 배터리가 여러 개 달려 있어서 배터리를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 갖다 쓰냐 전기의 파워를 틀리게 해서 12.5V, 30V, 60V, 110V, 220V 이렇게 파워뱅크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돼요. 220도 공급을 하시던데 이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원리를 다른 데도 사용하면, 뭐 조명 같은 데는 앰프, 스피커 앰프에다가 이렇게 콘덴서나 금속 배터리 이런 걸 달아가지고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파워를 높일 수가 있어요. 높였다가 줄였다가 증폭 구조와 감압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전기만 되나? 아닙니다. 전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제트 엔진의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이것도 언오프 구조로 한 개만 쓴다든지 2개만 쓰게 3개만 6개를 쓴다. 이런 걸 왼쪽 오른쪽 틀리게 연료를 틀리게 줘가지고 이렇게 그 몸의 자세를 제어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기술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전기 연료양을 강중량 틀리게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료양을 틀리게 주고 이제 속도의 감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줬다가 연료를 줄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기술을 쓰는데 자동차 연소실에도 동일하나요? 그럼 자동차 연소실은 선박에도 동일하나요? 프로펠러도 동일하나요? 그럼요. 프로펠러도 6개짜리다 그러면 한 개만 쓴데 2개만 써요. 4개 이렇게 쓰시면은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 어떤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것이 6개다. 이렇게 6개다 있다 그러면 히터도 돼. 6개다. 하나만 쓴데 2개만 써요. 3개면 6개만 쓴데 이런 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듈식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이거는 이제 연료통에 전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석유, 가스, 연료에 상관없이 이와 같이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 파워를 틀리게 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이것을 가로세 높이로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자기 몸을 제어하고 비행체도 배도 그렇습니다. 자피아 숫자 방식의 제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양을 위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게다가 다리에 틀리게 각각 주는 기술을 사용하시고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숫자화시켜서 프로그램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령 무게를 이거 드는 거하고 이거 드는 거하고 틀리죠. 이거들이 틀린데 좀 틀립니다. 위생 차이가 있는데 좀 무거운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있으면 이렇게 무게를 측정을 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숫자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힘을 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럼요. 다른 데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도둑질해서 멋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구리판이 됐다 알루미늄 판도 다 되는데요. 여기다가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리액상을 덮어. 이것은 고무판이나 플라스틱, 금속 제조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반도체 코일을 만들거나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면 전기가 많이 가두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태양 전지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배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어서 구리액상이나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복 없이 전기를 걸어주면 딱 전기가 그쪽으로 금속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기가 딱 이렇게 전기가 생산이 되면 빛이 전기로 바꿔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거리가 떨어져도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파 통신할 때 서로 해당되는 주파수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탁탁탁 여기다 걸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하게 되는데요. A사 라이더 모든 유성 통신과 스마트폰 통신, 모든 모켓 통신과 모든 통신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피뢰침도 되나요? 그러면 피뢰침도 해당되는 전기를 번개 지역 가가지고 착착착착 걸어줍니다. 나중에 이제 번개 지역, 그 구름 지역에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충전하는 기술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쓰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비례침을 착착착 해서 전기를 유도하는 테슬라 전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음도 되나요? 그럼 그럼요, 음파도 됩니다. 이렇게 잠수함 소나 기술에 탁탁탁 걸어주면 음을 잡을 수 있어요. 해당되는 음을 도청 기술이나 이 사람 보청기 기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빛도 유도를 하죠.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형식.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전기를 걸어주면 가시광선, 태양과 어떤 적외선이 좀 유도하거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선 안에서도 이 방식은 가능하다.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이 아까쯤에 이런 금속판을 물에다가 넣고 바닷물, 소금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석, 피복 없이 갖고 연결해서 전기선을 많이 연결하면 좋아요. 딱 걸어주면 오돌두탈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속판 자체를. 그래서 전기를 수없이 숫자를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알루미늄 판도 되고 구리판도 다른 금속도 되는데요. 전기를 걸어 전기보다 많이 생산합니다. 유튜브에서 이걸 따라 하시던데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어떤 전기를 안 걸어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전기를 걸어줬을 때 생기는 겁니다. 유튜브의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구리줄을 가지고 전기를 걸어갖고 전기를 생산하시더라. 구리줄로 그러셔도 제 기술입니다. 네. 현재 있는 태양전지판도 약간 구리물이라든지 금속 구조를 약간 두텁게 만드시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는데 구리줄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 금속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태양 전지판, 뭐 광선구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금속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수십 겹 홈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만들어서 이게 수십 장 수백 장의 빛을 비춰줘 하는 막 중국에서 하시던데 이거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태양열 조립판도 오목건음을 파서 동서남북으로 빛을 갖다가 이게 태양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각도에서 하든지 빛을 비춰가지고 그것이 서로 간에 반사복사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그 레이저 광이라든지 빛을 증폭하는 구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을 파서 증폭한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데 뭐 물놀이용 튜브, 고무 튜브, 공기 부양 이런 데도 사용하고요. 뭐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다른 데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서 접합, 종이 박스에도 되고 종이 박스나 종류에 상관없이 이건 다 됩니다. 나무판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결합하거나 스티로팜 결합하거나 단열 벽지를 결합하거나 이런 데도 종류를 따라서 인조 피역이라든지 인조 가죽, 천연 가죽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홈을 파가지고 금속에다 홈을 파서 열을 반사복사하는 구조는 조명에도 되고요. 조명판, 그다음에 히터기에 그 금속에다가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작용을 하게 한다든지, 뭐 화목난로에 금속판 안에 들어가는 금속판에다가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열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이것은 금속 구조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스피커 진동판에다가도 오목콘음을 파서 이게 소리를 키운다든지 기타, 바이올린 이런 데다가 악기 종류의 오목한 홈을 종류별로 사이즈를 틀리게 파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거기다 볼록한 구조물을 만들어 음이 부딪히기 위해서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기타, 바이올린 같은데 통이 나오는 그 통이 구멍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2개, 3개를 여러 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사이즈도 틀리게 하고요. 모든 악기 만드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기타 줄, 바이올린 줄에도 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제사라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다른 코팅제를 넣어서 음이 부딪혀서 매끄럽게 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홈을 파서 이렇게 하는 구조는 이런 돋보기나 모든 플라스틱 창, 유리창 이런 데도 되고, 홈을 이렇게 빛을 군사적으로는 위에다가 이렇게 딱 태우면 밑을 태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항공기에서 이런데 홈을 파가지고 이게 증폭을 시켜줘요. 여기서 물을 가열해서 해수 담수할 때도 쓸 수 있고, 물을 증발을 시켜가지고 거기 소금은 없고. 이게 너무 물은 이렇게 파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방성구 반사판처럼 오목한 홈을 파셔도 되고 이런 걸로도 되고, 또 해수 담수화 기술에 사용합니다. 또 제 기술이다.
오목한 홈을 뭐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나 이런데 스피커 이렇게 어떤 확성기 옆에다가 파가지고 음을 중폭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도. 그다음에 이거를 뭐죠? 이게 저기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게 가로등 같은데 뭐 자동차 전조등 이런 데도 오목한 홈 빛을 전폭, 대공방어막 이런 데도 빛을 전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빛이 어느 각도로 들어오든지 올게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빛을 옆으로 퍼지게 하는 기술일 수도 있다. 가로등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카메라 렌즈 같은 데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여서 환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렌즈, 소니, 삼성 같은 데서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고무판을 접합시킬 수 있냐? 그러면 고무판이나 오목한 홈을 파서 접합시키거나 종이 박스에 오목한 홈을 파서 골판지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한 겹만 되나요? 아니요, 두 겹, 세 겹 이렇게 플라스틱 반도 되고요. 이 기술은 플라스틱 쪽 이사 박스 있잖아요. 이사 박스 플라스틱 거기에도 골판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게 구조를 오목한 홈이 어떻게 되든지 수없이 파가지고 약간의 탄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이 골판지 아니면 신발 발바닥 밑창 이런데 신발 밑창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 기술을 다른 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데다 적용하시면 약간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오목한음을 파주면은 전기요 같은데 잘 미끄러지지 않거나 전기 장판 이런 데도 미끄러지지 않는 기술. 전기 장판 잘 미끄러져요. 금속 철판에도 이거 둬가지고 잘 흡착 형식으로 들어가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수 있습니다. 당구대 만들 때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당구대를 좀 가볍게 만들면서도 밑에다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빼는 식으로 해갖고 압착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바닥하고 고정해서 당구대를 가볍게 만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도 기술을 발표한 게 많아가지고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래 모든 유압 구조에서 액상이 판을 밀어낼 때 오목건음을 파주면 이게 압력이 증폭됩니다. 브레이크 페달 같은 데는 페달을 이렇게 눌러주면 안쪽으로 이쪽으로 구조를 금속 구조로 해서 힘의 방향이 이쪽에 전달게 함으로써 적은 힘으로도 브레이크가 잘 잡히게 합니다. 자전거 페달인데 여기다 지그재그 용수체를 넣어서 힘을 증폭시킵니다. 또 이제 안의 모양은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밟으면 이렇게 되거나 브레이크 페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작은 놈, 중간 놈, 큰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페달로 이게 힘이 증폭 구조가 돼서 이거는 자동차의 회전축 바퀴 잡아갖고 돌릴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톱니바퀴 회전력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 압착을 할 때도 거기다 어목건음을 파가지고 압착을 하면 훨씬 더 강한 압착이 됩니다. 프레스 압착하는 방식에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의 통신 구조나 어떤 전기를 번개 지역에서 흡수를 할 때 전기선을 밑에 수없이 나가지고 작은 단위로 전기를 쪼개갖고 흡수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전기의 충전, 배터리의 충전 구조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의 정보통신 이동, 통신선을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잘게 쪼개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잘게 쪼개거나 전기를 잘게 쪼개는 기술이다. 그래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 이론적으로는 지금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구름 쪽에 가서 피레침을 전기를 이렇게 걸어주면 거기서 피레침으로 전기를 우려해서 잠깐 전기를 뽑았을 수 있습니다. 구름 쪽에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밑에 배터리를 타지 않는 금속 배터리면 좋은데요. 물에다가 금속 판다고 가지고 금속 알갱이, 대중석, 구리 같은 거나 말린 거 넣어가지고 같은 금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화면 거기다 전기가 빨리 축적이 됩니다. 과열도 안 되고 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밑에 이제 서브로 배터리를 많이 둘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CPU나 GPU, 메모리 이렇게 어떤 통신 그 정보를 잘게 쪼개는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배터리 회사에서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워뱅크 회사에서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고,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트 엔진이라든 송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송풍기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송풍기 힘이 세진다 그랬죠.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바람 빨아들여서 내뿜는다. 이걸로도 이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만들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 드라이기 그 코일을 넣어가지고 놓든지, 그래서 그 금속을 가열해가지고 그걸 통과함으로써 열을 이렇게 혼풍을 만들어서 안을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다 그랬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은, 손풍기를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모터를 뭐 2개짜리 3개짜리 하고, 양수기를 모터를 2개 3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각각 있겠죠. 호수는 있고, 그래서 빨리 물을 빨아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진공청소기를 모터를 2개 3개 달아서 한꺼번에 뭐 낙엽 쓸 때도 좋겠죠. 낙엽 같은 거 쓸 때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데를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터빈 구조를 없애버리고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해서 연소실에 보내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물에서는 배다 그러면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추진 구조로 만들어내거나,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것을 자체로 추진 구조, 공기로서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피터건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에 환풍기 팬 같은 거 둬가지고 추진 구조로 만들어, 앞에 팬 둬도 되고요. 그래서 바람으로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는 KGGB 같은 이런 드론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로 이렇게 항속거리를 상당히 늘릴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